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3본부 4팀 김진수 대리입니다. 오늘은 고관여 가전제품에 대해 광고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매체, 어떠한 광고 상품이 조금 더 효과적일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관여, 저관여 제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다 아실 테지만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관여 제품이란 소비자가 구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제품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생수, 휴지, 세제 등의 일상용품이 좀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고 구매 빈도가 높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전환이 용이합니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전환이 좀 용이하다라는 거는 휴지를 구매한다 했을 때 어떤 특정 브랜드의 휴지를 찾기보단 그냥 휴지를 찾는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브랜드의 신뢰도보단 감성 혹은 습관적 요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저관여 제품에 대한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관여 제품은 반대로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조금 더 신중히 구매하게 되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냉장고, 전자레인지, 건조기,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런닝머신, 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겠죠. 단가가 높고 구매 빈도가 낮고 소비자들의 신규 유입이 저관여 제품보다 좀 적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저관여, 고관여 제품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소비자의 퍼널, 즉 구매 행동 심리에 따른 매체 전략 및 광고 상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관여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소비자의 퍼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널이란 소비자가 고관여 제품을 구매할 때 갖게 되는 행동심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소비자의 니즈가 발생이 되겠죠. 예를 들면 냉장고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냉장고를 검색하고 또 냉장고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탐색하고 어떠한 제품이 저렴하고 어떠한 제품이 좋은지 이러한 것들을 좀 비교를 할 겁니다. 다른 업체들이랑. 그리고 실제로 해당 냉장고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후기들을 보고 이거 진짜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4단계로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여 이렇게 소비자 퍼널 단계로 나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심리는 총 3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 단계, 그리고 탐색 단계, 구매 단계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인지 단계에서는 매체로서 브랜드의 첫 인식, 눈에 익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 매체를 제안을 드릴 때 소비자 행동에 따라서 좀 매체 제안 드리는 방식이 다른데, 이런 인지 단계에서는 유튜브, 그리고 OTT, 그리고 메타피드, 그리고 릴스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GFA, 카카오 DA 이런 등의 매체들을 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탐색 단계에서는 신뢰 구축 그리고 비교 및 후기 기반으로 인한 소비자들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이럴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혹은 인플루언서의 리뷰, 각종 매체의 커뮤니티, 이런 네이티브 광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구매 전 단계 에서는 해당 제품을 재노출을 하여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각인시켜 구매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되는 매체로는 실질적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검색 광고, 그리고 배너 리타겟 광고, 메타, GFA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상 추천을 좀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관여 가전제품인데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 보통 소규모 광고주들이나 중형 광고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빅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저희가 검색 광고로는 좀 제안을 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가장 좀 효과적인 광고 상품은 배너 광고, 그리고 바이럴 광고 등의 좀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면 배너 광고를 통해 인지단계 퍼널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용이하고, 구매 전 단계에 있어서도 재노출을 하여 해당 제품을 각인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고, 그리고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구매, 후기, 그리고 타사와의 제품 비교 등을 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이럴 광고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광고주분들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매체에 해당 광고 상품을 쓰면 좋을까? 이런 배너 광고나 바이럴 광고 같은 것들을 어떤 매체에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해당 제품의 타겟 세그먼트나 혹은 광고주의 목적, 니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브랜딩이 목적이면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등의 이런 주요 매체 혹은 지면에 광고를 하고 만약에 전환 매출이 목표다. 그러면 GDN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모먼트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를 하고 별도로 세분화해서 좀 타겟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광고주라면 저희는 커뮤니티 혹은 앱 네트워크의 광고를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는 고관여 가전제품은 좀 30대에서 40대의 구매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GFA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바이럴 광고 혹은 네이버 블로그 리뷰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서 좀 신뢰도를 높이는 형태로 광고를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율이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는 네이버 GFA 한 60에서 70으로 인지 단계 퍼널이나 아니면은 구매 전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을 배너 광고로서 후킹을 한다면 이런 바이럴 후기나 리뷰 같은 거를 많이 보잖아요. 이런 고관여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40% 정도는 그래도 이런 유튜브 리뷰나 아니면 다른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리뷰 이런 곳에다가 40%의 비율로 좀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 광고주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그 사이트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타사랑 좀 비교를 해서 경쟁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편하게 저희가 얘기를 주시면은 어떠한 매체에 어떤 광고 상품이 조금 더 해당 브랜드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프로세스를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AMPM 글로벌 마케터 김진수 대리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